안녕하세요. 오재현입니다. 개헌과 선거로 보는 1950년대 한국 정치사. 오늘은 그 네 번째 강의로서 민주당과 진보당의 창당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요, 그동안 굉장히 분열돼 있었고 질이 멸렬했었던 이러한 야권 세력이 4.4 5.입 개헌이라고 하는 큰 충격을 받고 비로소 각성하여서 이제 뭔가 힘을 모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고, 그 시도 끝에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과 진보당이 창당되긴 했으나 또 그 안에는 또 몇 가지 어떤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남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4 5.입 개헌 이전에 야권 세력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일단 좀 오랫동안 계속 야당으로서 이승만 대통령과 좀 각을 세웠던 세력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흔히 한국민주당 또는 민주국민당, 우리가 줄여서 한민당, 민국당 세력이라고 하죠. 원래 이제 한민당은 해방 직후만 해도 이승만과 협력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앞장을 섰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사실 이승만과 한 팀이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막 수립되는 그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권력 강화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민당 세력들을 좀 배제하면서 이때부터 한민당이 이승만과 대립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야당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신익희 등 다른 세력들을 이제 영입해가지고 이제 민주국민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더 몸집을 불리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 민국당이 사실상 이제 이승만을 상대하는 야당으로서 이제 존재를 해왔다는 거죠. 근데 매우 그 세력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수무책으로 발췌 개헌도 당하고 또 4.4 5.입 개헌도 당했던 것이죠. 자, 반면에 당시의 야권 세력의 다수는 무소속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50년대 전반기에는 사실 정당 정치가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좀 무소속 의원들이 많아서 사실 그들의 성향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소속 의원 중에는 좀 이승만과 여당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분명히 야권의 어떤 성향을 보이는, 야당의 성향을 보였던 그런 또 무소속 의원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한민당, 민국당 세력, 그리고 또 이러한 이 무소속 세력들이 서로 막 이렇게 막 어지럽게 또 질서 없이 어떻게 보면은 혼재되어 있었던 것이 4.4 5.입 개헌 이전까지의 야권 세력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4.4 5.입 개헌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이게 불법적인 개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야당의 현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이승만 정권의 횡포에 맞서서 뭔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야권 세력도 힘을 모아야겠다, 뭔가 더 결집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결집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만들어진 조직이 호헌동지회라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호헌동지회, 여기서 호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4.4 5.입 개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과, 또는 그 내용도 사실 좀 문제가 많죠.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헌법이 뜯어 고쳐지는 이런 개헌이 되는 상황을 이제 목도하면서 이것에 맞서서 우리가 헌법을 수호해야겠다라는 이제 입장으로 호헌이라고 하는 것을 가치로 내걸게 되고요. 그 호헌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은다라고 해서 호헌동지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야당 세력들이 결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호헌동지회가 그대로 이제 하나로 계속 이어지지는 못하고요. 이 호헌동지회를 모체로 해서, 만약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식 정당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들 사이에 좀 이제 여러 가지 이견이 발생합니다. 어떤 게 특히 큰 이견이었냐면은 조봉암이라는 정치가가 있어요. 이 조봉암이라는 정치가는 사실 이제 식민지기 때는 공산주의 운동을 했지만, 해방 이후에 우익으로 전향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농림부 장관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조봉암이에요. 그런데 이 조봉암이 비록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농림부 장관을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과는 좀 뜻이 안 맞는 부분이 많았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후에는 야당의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야당 세력으로서 이승만 대통령과는 좀 대립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국회에서는 국회 부의장도 하고,
또 1952년도 대통령 선거에는 뭐 비록 큰 표차로 지긴 했지만 이승만에 맞서서 또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가지고 그 나름 뭐 그 야권 후보들 중에서는 1등을 하는 뭐 비록 이승만 대통령과는 큰 표 차이가 있었지만 또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조금씩 성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봉암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야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갖는 인물인데 이 사람을 참여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둘러싸고 이 야권 세력이 크게 자유민주파와 민주대동파로 갈려요. 자유민주파는 조봉암이 비록 중요한 정치인이긴 하지만 그의 사상이 여전히 의심스럽다. 그가 비록 뭐 전향해서 이제는 뭐 우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가 과거에는 공산주의자였고 지금도 조금 색깔이 약간 좀 분명치 않은 면이 있어서 나는 그와 함께 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굉장히 좀 극우 반공적인 그러한 정치인들이 주로 이제 자유민주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과거에 공산주의자고 하고 지금도 조금은 약간 사회민주주의적인 그런 어떤 중도적인 길을 걸어간다 하지만 그렇지만 그가 이미 우리 야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손잡지 않으면 힘을 모을 수 없다라는 그 차원에서 이런 어떤 조봉암에 대해서 어떤 그를 포용하고 나아가서 조봉암을 지지하는 또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흔히 민주대동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권 세력이 이런 조봉암의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자유민주파와 민주대동파로 갈리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 선을 완전히 넘지 못하고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먼저 조봉암을 배제하자, 조봉암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좀 더 극우 반공적인 보수적인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야당이 1955년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민주당도 또 내부에 분열의 요소가 있었어요. 즉, 이 민주당이 하나의 정당으로 모이긴 했지만 그 내부에 두 개의 분파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구파라고 부르는 그룹이고 하나는 신파라고 부르는 그룹이에요. 이 구파라고 부르는 이 그룹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과거 한민당, 민국당의 계통을 그대로 이어간 사람들입니다. 즉 오랫동안 야당을 해왔던 사람들이죠. 좀 나이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민당과 민국당을 거쳐서 계속 야당 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을 오랫동안 계속 야당 생활했던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에서 구파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 민주당에는 이러한 구파와 더불어서 새롭게 합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좀 다양한데 그 출신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승만 정부 밑에서 관료를 하다가 이제 새롭게 야당으로 합류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유당에 있다가 난 도저히 여당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특히 4.4 5.2 개헌 과정에서 이제 반대표를 던지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유당을 이탈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야당에 합류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독립운동할 때부터 좀 라이벌이 누구였냐면은 안창호였습니다. 그래서 안창호와는 뭐 특히 이제 지역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같은 기독교지만 이제 그 분파가 좀 달라서 좀 대립하는 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안창호를 좀 그 지도자로 모시고 또 안창호의 어떤 노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조직으로서 흥사단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런 이 흥사단 조직이 뭐 이제 해방 이후에도 이승만과는 계속 좀 거리를 두면서 결국 이 시점에는 야당으로 많이 합류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 이제 새롭게 합류한 사람들은 그 계통이 굉장히 다채로운데 어쨌든 그들을 하나로 묶은다면은 민주당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다. 야당에 새롭게 합류한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부를 때 신파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구파와 신파로 나뉘었을 때 구파의 리더로 많이 우리가 이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신익희와 조병옥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 신파의 리더로서 우리가 또 꼽을 수 있는 사람은 장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앞으로 계속 나올 이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수 세력들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으로 결집했다면 이 조봉암을 중심으로 한 좀 진보적인 세력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로 이제 결집을 합니다. 일단 그들은
이제 민주당이 만들어지던 시점부터는 더 이상 뭐 이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회합을 갖고요. 특히 1955년 9월 달에 우리가 흔히 광릉회합이라고 하는 요 모임을 통해서 한 40명쯤 모이는데 요 광릉회합을 통해서 진보 세력들이 이제 결집을 이제 시도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1956년 1월 달에는 이제 진보당이라는 이름을 갖는 바로 이제 그 진보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진보당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보당이 정식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정당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1956년 5월 달에 제3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이 선거에는 그들은 분명히 진보당이지만 진보당 이름으로는 출마를 할 수 없게 되었고요. 무소속 형식으로 대통령 후보에는 이제 조봉암, 또 이제 부통령 후보로는 박기출이라는 사람이 출마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진보당 역시 이제 선거를 치른 이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또 내부에서 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면서 또 이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조봉암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계속 그 진보당의 간판을 갖고 결국에는 1956년 후반기에 결국 진보당을 정식으로 창당을 하게 되고요. 반면 이 조봉암과 좀 맞섰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서상일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진보당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와가지고 새롭게 민주혁신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진보 정당을 만들게 됩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면은 결국 이 4.4.5입 개헌이 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우리 정치사의 하나의 오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충격이 야당 세력을 결집하게 해서 결국 어떤 민주당과 진보당이라고 하는 우리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야당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이 과정에서 통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으로 분열하고 또 보수정당은 보수정당대로 이제 분파가 발생하고 또 진보정당도 진보정당대로 결국에는 두 개의 정당으로 쪼개지는 또 그러한 또 분열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조 속에서 1956년도 5월 달에 바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정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